안녕하세요. 91번째 박인철 방송 나는 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0번을 넘었고 좀 있으면 100번을 넘어갈 것이고 정확하게는 104번을 지나면 이제 만 2년을 통과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이 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흔적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자라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자꾸 욕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또 좋아요도 좀 사람들이 많이 눌러주고, 또는 그 살아온 제 삶에 대해서 뭐 평가라고 할까? 그럼 뭐 댓글도 좀 올라오면은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제 욕심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글쎄요, 뭐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이제 제가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제 뭐 정말 미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4년제 대학을 가지 말라는 그 어떤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을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주변의 어떤 권유에 그냥 일종의 반항으로 손재주 하나 믿고 이제 조소를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이 그냥 그 예술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꼭 무슨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미적 탐구 이것만이 예술의 그 목적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제가 꼭 미술대학을 가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이 워낙 그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웃의 이제 배려로 그 동네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어머님이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번 이제 제가 그 가게를 보고 있는데,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 어린 유학생이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사탕을 사 먹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때 뭐 구멍가게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놓고 파는데, 그 중에 이제 메추리알을 삶아서 이제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추리알이 그 달걀은 이제 표면이 깨끗하지만 메추리알은 이제 얼룩덜룩한 그 겉껍질이 이제 그 알록달록하게 생겼는데, 그 어린 여자애가 이제 그 메추리알을 이렇게 봤더니 아이 징그러워 하면서 이제 외면을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 뭐 어린애니까 그 얼룩덜룩한 모양이 좀 보기에 안 좋으니까 뭐 저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저도 그냥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가고 나서
한 시간이나 됐을려나? 좀 지나서 딱 그만한 여자아이가 또 이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뭐, 뭐 사탕을 사려고 했는데 두리번 하다가 추리아를 보더니 아 이쁘다, 아 귀여워 하면서 막 손으로 만지는 것이었어요. 그 똑같은 메추리아를 놓고 처음에 왔던 그 여자아이와 두 번째 왔던 그 아이가 완전히 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 겉으로 제가 무슨 반응을 보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 한편으로는 참 인간의 그 감각이 뭐 눈으로 보는 게 똑같이 보일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정말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뭐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그 탤런트들을 보면서도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주인공들을 보면서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멋있다 이런 논쟁들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또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점수로 이제 평가를 해서 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이런 그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그 프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다들 보면 물론 노래가 똑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아, 나는 저 노래가 더 좋다 아니면은 이 가수가 노래를 더 잘 부른다라고 이제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어지는 그 대상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걸 보거나 듣고 뭐 느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미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이제 절에 가서 참선을 할 때 그 거의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하고 이제 참선을 하고 이제 새벽에 나오면은 몸은 굉장히 이제 피곤한데 정신은 아주 맑아집니다. 뭐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그 어떤 내적 그 탐구라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추적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는 존재는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은 곧 우주의 진실 내지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법당 그 대웅전이 갖는 그 어떤 종교적 엄숙함이라고 할까? 그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작업이 이제 참선인데, 그 제가 다니던 절에 이제 그 바로 대웅전 앞에 커다란 그 장미가 이제 심어져 있었는데, 그 그때가 아마 5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법당 앞에 그 장미가 이제 굉장히 그 송이가 탐스럽게 커다란 그 흑장미가 피었는데, 그러니까 그 흑장미를 보신 분들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흑장미라고 해서 새카만 건 아니고 검붉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유길거리는 듯한 그런 색깔을 띤 그 장미가 또 그 송이가 굉장히 그 커서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장미와 그 대웅전의 그 엄숙함이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 더더욱 그 흑장미가 정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그 똑같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서도 느끼는 사람이 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누구는 뭐 아 예쁘다라고 감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놓고도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놓고도 그 받아들이는 그 개인적 체험은 저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떤 유치원에서 그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유치원 교사가 얼굴이 예쁜 사람일수록 그 학생들의 그 학습 성취도가 높더라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니까 어떤 그 뭐랄까 어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미적 가치 이런 것은 성숙이 되기 이전에 어린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그 미모가 뛰어날수록 그 학습 효과도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면은 꼭 개인적인 그런 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미술을 그 표현할 데 있어서 사실과 이제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습과 실제 사물이 가진 것이 유사할수록,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리거나 만들수록, 야, 저 사람 참 그림 잘 그린다. 내지는 조각을 잘한다라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사진이 나오면서 어떤 예술가는 이제 그림은 죽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화가들이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봐야 사진으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진, 즉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로 그림이 죽었느냐 하면 절대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리려고만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예술에 대한 정의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 그림이라는 것은 선과 색으로 평면을 분할하는 작업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기존의 형체를 그 허물어뜨리는 뭐 입체파라든지 이런 그 특히 이제 피카소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그 비구상들이 좀 추상 그 회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그 화풍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AI가 인간의 많은 영역을 그 뛰어넘고, 그러니까 인간 이상의 어떤 그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AI한테만 다 맡겨놓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간이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양하게 탈 것을 인간이 발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m를 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게 빠를 것이고,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역시 다른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인간의 발로 누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100m를 9초 이내에 뛴다라고 이제 다들 부러워하면서 칭송을 하곤 합니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미적 체험과 기계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물은 결국은 그 영역 자체가 분명히 다를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기계가 인간 능력 이상의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이 추구하는 그 미라는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은 또 잠들어 있는 인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아마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메추리알을 놓고 두 아이가 보였던 상반된 반응들이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굉장히 어떤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그 이후로 물론 이제 제가 참선을 하게 되었던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감각과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내적 결과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탐구로서 이제 하는 것이었지만,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미적 체험에 대한 그러한 관심 역시도 나 자신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술을 전공했던 저 자신의 그러한 추구, 그리고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AI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인간의 영역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의 계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